머니투데이 거래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힘차게 바닥 탈출 잘 하고요. 상승 시도, 그러니까 상승 시도라고 하는 대상승 시도형으로 진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큰 손님. 예,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한 어떤 매매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이면요. 가장 중요한 FOMC가 또 예정돼 있죠. 아마 내일이 좀 변곡점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내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래님 시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현재 잘 가고 있지만 여기 녹색 선이 있죠. 이게 대기 매물대입니다. 또 고래 기법에서 맨날 언급하는 매주 목요일은 항상 주의 경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급등세가 나타날 적에 거래가 좀 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 행보등을 보이면서 본래 고래 기법에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 2240포인트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이 조정을 좀 받겠죠. 그렇지만 대세 상승 시도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720선까지는 갈 것이다.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이번 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 상승세 나타나고 저 상단 추세를 돌파해야지만이 그때 가서 상승 초기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역별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전환이 잘 되고 있다. 월봉 상태 이번 달이죠. 9월 달에 현재 5개월 이동표에서 회복, 다음 달 지지를 받으면서 10월 달에도 역시 상승 전환 시도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 그 이전에 바닥을 친 종목들은 조정은 있어 보이되 대세 상승 시도는 잘할 것이다 보여지고요. 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봉에서 거래 좋고요. 7박자, 8박자 잘 맞고 있는데요. 저 720에서 700포인트 이상 가서 있네요. 720 정도. 그래서 현재 추세도 잘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이미 720주선을 지지를 받고요. 상승 전환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현재 하나, 둘, 셋 벌써 3주째 연속 상승세가 잘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대기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현재 상태에서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세 상승 대비 종목 장세, 테마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럴 적에 수익률 게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현재 유가 폭등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형편없는 국가다 보니까 원유, 가스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유가가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면 러시아를 살려주는 격이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미국이 지금 INF 탈퇴가 이루어지면서 중거리 핵전력에 대한 탈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군비 경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를 도와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거로 봅니다. 어차피 원유 생산 1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대선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큰 걱정 없이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일봉에서 5일선에 대한 매매 및 추세적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는데 이 추세가 이탈할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수급은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 다시 한번 볼까요? 개인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끌었던 이 코스닥 시장 과연 계속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그만큼 추세가 이탈하면 수급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세 매매 일단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폭등에도 VX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았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다면 만약 정말 시장이 공포소면 공포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포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국내에 환율이 폭등해서 위협할 정도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중장기 양호하다는 개념으로 앞으로 큰 맥락에서는 조정식 매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 주 이제 후반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FOMC가 오늘 새벽에 있고요. 내일 또 BOJ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미중 무역 협상, 실무급 협상이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내일
이제 예정돼 있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이제 지난주 이제 추석 전 어느 정도 하단 추세 지지받고 올선 회복한 다음에 이번 주 초반에 추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가 오늘 좀 숨고르기 국면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새벽에 FOMC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내일 좀 변곡점이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새벽이었죠. 미국의 이제 초단기 레포 금리 같은 경우가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11년 만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유동성을 풀었죠. 그런 만큼 오늘 새벽에 있을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좀 발언 자체가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만한 발언들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대지열병 수혜 테마주들이 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전에 대지열병을 발생할 거를 알고 매집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과일권에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뭐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되 한 일주일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가면 추가 확산 이제 여부에 따라서 또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숨고르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IT, 바이오 업종, 종목 장세에 좀 더 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는 오늘 또 대북 테마주까지 좀 강세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앞으로 대북 테마주까지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상용화 임박돼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역시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바닥권에서 대세 상승 장세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이님. 네. 자, 실전 매매는요, 옆을 보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한창을 좀 볼까요? 역시 이제 대북 테마 관련주. 현재 이 주봉 상태를 보면 현재 이번 주 추세가 전환되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역시 신고가 패턴.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추세가 전환된 상태, 5박자, 7박자가 잘 맞는 상태에서 5개월 이더부터 해보, 다음 달 지지를 받으면서 역시 신고가 패턴.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봉 상태를 보고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4,400원 이상서부터가 7부 능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2부 능선, 3부 능선은 매수권이라고 보고요. 7부 능선 이상서부터는 매도권에 진입하는 것인데 내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가상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단지 상단 추세 근접할 때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는다 하더라도 약간 단기 조정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5일선, 21선, 60일선 골드 크로스 임박되어 있죠. 항상 골든 직전에 골든 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그 다음날 반락 현상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4,400원 이상부터 7부 능선이지만 4,000원 이하 3,600원까지는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잡는다. 조정을 받을 적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기준점 주봉 상태에서도 이번 주가 하나, 둘, 셋, 넷, 4주째 다음 주까지는 상단 추세까지 올라갔을 때 보이는데 상단 추세가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4,400원 이상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으면서 추가 상승세는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 선생님. 네, 항상 주식은 매매하는 방법을 잘 익히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을 잘 보셔서 그 반응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잘 택하셔야 돈을 버는 전략을 택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 전략,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지열병 관련주 제가 이제 이글배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대지열병은 심각하긴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뭐 돼지고기 가격 자체가 40에서 50%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 상승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현재 반응을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윙이푸드라든가 우리sun FNG 같은 경우 혹은 우성사료 같은 경우도 하락세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음봉이 나오고 혹은 하락세가 나온 것도 있고요. 일부 이렇게 이글베처럼 상한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후바주가 그 정도까지 약할 정도로 간다면 이 테바 자체가 연속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농축산물을 수입 재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돼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국에게는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미국에서의 압력을 가했다기보다는 스스로가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입 재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오늘 이 흐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늘면서 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 일단은 대량 거래 이때 6월보다 높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 이글벳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단 이글벳 자체가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역시 120분 분봉에서 하락장경 음봉 5일선 120분 5일선 붕괴 시 매도를 하시면 되겠지만 바로 우성사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성사료를 봤을 때 현재 약세 신호가 나면 제가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약세 신호죠. 거래가 실려있는 종가를 깬다거나 그 몸통의 절반을 깬다거나 마지막 단계 이 몸통이 시가죠. 시가를 깨면서 끝 쭉 빠지죠. 이렇게 되면 일봉 자체가 어제보다 거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신호가 났기 때문에 일단 돼지열병 관련주는 일단 여기서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이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다시 한번 도전은 가능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120분 분봉에서 거래가 빵 터졌던 이 종가를 돌파한 후에 그때나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이틀 정도 지금 올라오는 상태 거의 하루밖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윙이푸드, 우리sun FNG 이 정도 마이너스를 좀 오늘 기록했을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후발주로 봤을 때 돼지열병은 여기서 좀 재차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일단 오늘 두 종목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IT 업종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모비스인데요.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중입자 가속기 이제 운용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바닥에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던 적이 있죠. 그 당시 이제 8월 20일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기간 조정 받고 나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이 이뤄지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MACD 같은 경우도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주봉 차트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주부터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봉상 이제 이번 주 추세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또 5주선이 이탈되느냐 중요한 이제 기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자회사 또 이제 CRO 기업이죠. ADM 코리아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IT와 또 바이오 같이 또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이번 달부터 첫 5개월 이평선 회복 시도 국면 속에서 중장기 지금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2,000원대 초반대에서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이제 사모 투자회사에서 또 매수가 들어온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또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 파라볼릭 상단 부근이죠. 2,900원대 부근 단기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GRT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GRT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중국 상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주죠. 무엇보다 이제 광학 보호 필름 업체로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2배 수준, 그리고 PBR 대비 0.2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은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 합의가 이뤄지느냐 아니면 또 다시 이제
결렬되느냐,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설사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라고 해도 최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뭐 실적이 급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래서 큰 충격은 없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GRT 최근 들어 좀 기관 쪽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GRT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이번 달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5개월 평선 첫 회복 국면 속에 있죠. 그래서 이번 달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5개월 평선 회복, 추세 돌파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역시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종목의 2대 주주 같은 경우는요. 대만 최대 벤처 캐피탈 업체가 CDIB 쪽에서 2대 주주로 있다는 부분이 역시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 GRT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선 대량 거래에 시연됐던 파라볼릭 상단 부근, 고점 부근이 2,200원대 후반대 부근을 단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 부근이죠. 61선 부근이네요. 61선 부근을 1,900원대 초반대 부근을 중기적인 관점에선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항상 제3의 특정 세력이 들어온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기업들, 신사업, 신제품을 뭐 확대할 만한 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RT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이제 모듈 쪽, 필름 쪽의 신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모비스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의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3자 배정 위상증자를 통해서 역시 컴퍼니 K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 모비스, 그리고 GRT 같은 경우는 대만 벤처 캐피탈 업체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크 손님. 네, 이 대북 테마주를 매매하시려고 한다면 북한, 일본, 뭐 러시아, 미국, 이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대북주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우디 석유주석 폭파가 되면서 더욱더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제가 일신석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수록 이란은 미국에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죠. 이 빌미를 이용해갖고 경제 제재를 가할 겁니다. 왜? 이란이 계속 핵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빌미를 가지고 당연히 경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죠. 본래는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볼턴을 경제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격보다는 좀 완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제재 들어가게 된다면 그 경제 제재가 뭡니까? 바로 유가,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석유 수출할 수 제재를 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대부분을 이란에서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원유 공급이 끊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등을 믿고 이제까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했지만 중국이 뒷배경이 좀 힘든 어떤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과의 협상은 더욱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이란으로 인해서 중국 압박을 하면서 북한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건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본이 패싱 당하지 않으려고 북한에 방문까지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일본도 패싱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는 이제 일본은 북한에 패싱 당하는 어떤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외교는 외교적으로 아베 정부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현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신석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대북 관련주에 대한 매매를 북미 정상회담까지 계속 밀어붙이는데 솔직히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뭐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는 5일선에 대한 어떤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약세 시로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상투 찍을 때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신석제 차트가 가장 좋은 건 월봉이 이미 몸통이 자체의 종가 기준 신고가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탄력적으로 가장 셀 수 있는 종목이 일신석제로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상투 찍을 때까지 5일선 기준 갖고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항공내화인데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외교 성과를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항상 자국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항상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히토류이기 때문에 히토류를
북한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밑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경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아마 향후에 히토를 생산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에서 히토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경제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압박 카드로 히토류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 자원개발주인 항공대화를 비롯해 대북 자원개발주의 관련주에 대한 매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역시 항공대화에 대한 단기 5일선 매매, 우선 단기적 급등했을 때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락 신호 나올 때까지 일단 5일선 매매 계속 상투 찍을 때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저는 아난티를 좀 볼까요? 역시 주식은 길게 어떤 안목에서 보는 것보다는 현재 방향성에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현재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이건 상승 중에는 상승 지속형, 5일선이 21선, 60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상태, 정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있죠. 네, 이럴 적에 올라갈 수 있는 폭 7분응선이 18,000원대입니다. 간다가 아니라 그 상단을 보고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주봉이 있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5주선을 회복 안착하고 이번 주 추세가 전환된 상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경인양행인데 이것도 경인양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5주선 안착 지지를 받으면서 7박자가 잘 맞고 있네요. 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이번 주죠. 이번 주 5주선을 회복, 다음 주 지지를 받으면서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 이럴 적에 보는 것이 하나 딱 있죠.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 이번 주 돌파, 다음 주 지지를 받으면 추가 매수 관점,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때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항상 손절 라인 때는 일봉에서 잡습니다. 일봉에서 오늘 저점, 전일 저점,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 가격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은 항상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 추세선이 붕괴되면 그것이 바로 손절 라인 때다. 어떠한 주식이든지 내가 다 똑같습니다. 추세 매매 기본 원칙입니다.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여기서 보시면 저 고점에서부터 고르등이 보인 상태에서 현재 이번 달이네요. 지난달에 음선, 이번 달에 양선이 발생이 돼서 점진적 상승세가 잘 나타나고요. 역시 신고가 표현되어 있고요. 조정의 폭은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저가 매수 기를 잡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제가 저녁 방송 MTNW로 오시게 되면 22시 10시에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드릴 텐데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공개 방송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실 왜 폭파가 됐느냐,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을 국제관계를 통해서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아침에 8시 10분 공개방송 하면서 50분, 8시 50분까지 공개방송 한 40분 정도 제가 아침 전략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장 끝나고 나면 15시 30분 장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공개방송 쭉 또 이어갈 테니까요. 꼭 이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내일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MTNW에서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집중 설명 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아침에 MTNW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FMC 일단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린이님. 자, 종합주가지수는 대상승 시도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조정을 받을 때는 겁내지 말고요. 저가 매수기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